에드가 케이시는 최면에 걸려 깊은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온 우주의 기록 보관소인 아카식 레코드에 정신적으로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하여 사람들의 전생을 읽어내는 것은 물론 전생과 이번 생의 관계, 이번 생의 목적 등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이 과정은 라이프 리딩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에드가 케이시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전지적인 우주적 존재가 최면 상태에 빠진 에드가 케이시의 몸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믿을 수 없는 현상을 일으켰던 덕분에 에드가 케이시는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적의 사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라이프 리딩의 핵심은 바로 인과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만큼 케이시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영적 가르침 중에는 인과응보라는 우주자연의 엄정한 진실을 일깨우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당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당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누군가에게 학대받고 있다는 것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뿌린 씨를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을 학대하지 않았는데 남에게서 학대받는 따위의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에 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닮은 것이 닮은 것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이 우주자연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이 뿌린 착한 씨앗을 통해서 즐거운 열매를 거두는가 하면 누군가는 자신이 뿌린 악한 씨앗을 통해서 괴로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무수한 발명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 탁월한 기능성 덕분에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형편없고 비도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얼마 지속되지 못하고 인류의 생활 공간에서 사라져버린 발명품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디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발명품 중에는 정조대라는 물건도 있습니다. 이 정조대라는 기묘한 물건은 금속판 위로 천을 씌워 놓은 벨트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엔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정조대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남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정조대를 채우고 자물쇠를 잠가버리면 열쇠를 지닌 남편이 풀어주기 전에는 아내는 절대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묘한 물건은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있던 많은 남편들은 긴 기간 동안 십자군 원정에 참가해야 했기 때문에 아내를 집에 혼자 오랫동안 방치해두는 상황이 매우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불안했는가 하면 자기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있는 동안에 이 외로워진 여편네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즉 정조대라는 물건은 십자군 전쟁에 열정적이었던 남자들의 불안 속에서 탄생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조대는 1300년대 후반까지 상용되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1931년에도 뉴욕에서 정조대를 아내에게 강제로 채우는 사건이 터져 법정을 시끄럽게 만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아내에게 정조대를 채웠던 남자들이 부지기수였다는 사실은 정조대가 목도리나 장갑처럼 일상에서 상용화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에드가 케이시의 라이프 리딩 기록에는 과거 십자군 전쟁 시절 아내에게 강제로 정조대를 채웠던 남자들이 이번 생에 겪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여럿 등장합니다. 어떤 부인이 라이프 리딩을 부탁하러 케이시를 찾아왔습니다. 이 부인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신사적이고 친절한 편이었는데 결혼을 한 지 8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그녀는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게 너무나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과 신체 접촉이라도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고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에 따르면 이 부부는 십자군 전쟁 시대에도 부부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 부부에게는 전생에 정조대를 채웠던 일이 이번 생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악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생에 부인의 남편이 겪고 있는 부부 생활의 고통과 불만족스러움은 전생에 자기 아내한테 강제로 정조대를 채웠던 악업에 대한 과보였던 것입니다.
부인은 심한 거부감을 느끼면서 남편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향은 전생에서 그녀가 정조대를 강제로 채운 남편에게 증오와 원망감을 품었던 것이 고스란히 이번 생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이제 다룰 다음 사례에 비하면 그 비참함의 정도가 낮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K씨에게 라이프 리딩을 부탁하러 온 사람 중에는 어느 41세 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웬만한 여배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은 23세 때 크게 성공한 사업가와 결혼하여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말하기 힘든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이 성적으로 완전히 불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인처럼 정열적이고 관능적이며 섹슈얼한 여성에게는 그런 남편과 산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비극적으로 느껴졌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녀는 18년 동안이나 성불구자인 남편과 살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간단했는데 이 부인은 성불구인 자신의 남편을 인간적으로 매우 아끼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든지 바람을 피운다든지 하는 식으로 남편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41세 된 부인은 결혼 초반기에는 남편이 성불구자라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남편을 배신하려는 의도에서 저지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인은 18년이라는 긴 결혼 기간 동안 명상과 마음 수양을 심도 있게 해오면서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결핍감과 불만족스러움을 다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인은 어쩌다가 성불구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그를 차마 떠나지도 못한 채로 계속해서 살아야만 했던 걸까요? 에드가 케이시에 의해서 밝혀진 내막은 이랬습니다. 이 부인과 남편은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프랑스에서도 부부 사이였다고 합니다. 전생에서의 남편은 십자군 전쟁에 미쳐있는 열정적인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아내한테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시 십자군 원정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 이 전생에서의 남편은 자기 아내한테 지독한 짓을 했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강제로 정조대를 채웠던 것입니다. 전생에서의 남편은 평소에 아내한테 잘 못해주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던 모양인지 본인이 십자군 원정을 가 있는 사이에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들이랑 놀아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생에서의 남편은 아내를 차마 믿지 못했고 이런 불신이 그로 하여금 아내에게 정조대를 채우게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내는 이따위 이상한 물건을 몸에 차고 다니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억지로 아내에게 정조대를 채우고는 자물쇠를 잠가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분노와 원망을 느꼈고 이 물건을 풀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내 침대로 불러들일 것이다 라는 증오심에 불타는 다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를 찾아온 아름답고 관능적인 41세 부인의 이번 생에 관계되어 있는 전생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전생에서의 남편은 아내에게 정조대를 강제로 채움으로써 그녀를 오랜 시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는 이번 생의 성불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전생에서 정조대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아내는 이번 생에 성불구자가 된 남편에게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성불구자 남편을 마음껏 비웃어주면서 그를 차버리거나 결혼 생활은 유지하면서 다른 남자들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식으로 자기가 당했던 만큼 복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특하게도 이 41세 부인은 그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남편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닌 모든 신체적인 에너지와 감정적인 에너지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투자했습니다. 이 부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통이 꼭 복수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인은 카르마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았고 그 덕분에 원수와 같은 남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관계에서의 인과 법칙이란 늘 부메랑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굴 상대하든 우리는 지금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미소 지으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도 나에게 미소를 짓고 내가 노려보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도 나를 노려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입력하면 나도 덩달아 즐거워지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입력하면 나도 덩달아 괴로워지는 것입니다.